중국 윈난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이 36살 푸이안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36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종일 노인처럼 아프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는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 현기증으로 괴로워했고요, 두통으로 힘들어했고 입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입이요 입술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닌, 밥 먹을 때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면 머리가 막 띵하면서 입 자체도 아프고 막 미치겠다고. 거기다 푸이안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오토바이를 타면 바닥이 이제 잘 고르지 않은 지역에 가면 달달달달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아예 옴짝달싹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까지 됩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내내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누워만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약간 이 남자 일하기 싫어서 꽤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리 펴고 누워버리니 생계는 이어가야겠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와이프가 쎄 빠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모르게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푸이안의 입에서 검은 피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가족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피가 나와도 놀래는데 시뻘건 피도 아니고 시꺼먼 피가 나오니까 놀란 가족들은요 그에게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고요, 그렇게 등 떠밀려 치과를 가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구내염과 상악골염, 치주염 이런 걸로 나와요. 푸이안은 항염증제와 항염증 주사를 맞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딱 맞고 나서는 괜찮은 듯 했어요. 하지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아파. 두통에 현기증에 입은 아예 벌리지도 못하겠고 입 안에 검은 피 또한 계속 나옵니다. 거기다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푸이안 입에서 똥내가 똥내가 아닌 진짜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파리까지 쓰레기 냄새 난다고 입안에 앉을 판이야. 그의 가족들은요 푸이안 양치질 좀 해. 그가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그와 얘기하길 꺼려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져 갔죠. 와이프는요 푸이안이 담배를 폈어요. 그놈의 담배를 허구한 날 피니까 입냄새가 그렇게 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 주위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거리 두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얘기 듣기 싫고 그러니까 진짜 담배 때문인가 싶어 담배를 끊어요. 그런데 그래도 담배 냄새만 없어졌을 뿐 악취는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담배를 다시 펴서 이 악취를 담배 냄새로 가리는 게 나을 정도?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은 무려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됩니다. 계속 두통과 현기증, 입 통증을 겪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근처 그냥 진료소에 가서 주사 한 대 맞는 정도? 병원을 여러 번 갔음에도 의사들은 이 통증의 원인을, 냄새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할 때면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전부였다는데, 더 문제는 이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치 또한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 푸이안은 내 이가 많이 썩었나 싶어 치과 가서 썩은 이빨 2개도 뽑아버려요.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파야 할 것은 여전히 아프고 악취가 나는 건 여전히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것조차 문제가 돼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니 푸이안은 어쩔 수 없이 정밀 검진을 위해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는요, 푸이안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를 차근차근 만져갔어요. 그리고 바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입 좀 크게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그래서 입안을 싹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상하네. 의사인 내 촉으로는 지금 어딘가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통증의 냄새까지. 아무래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권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는데 웬걸? 엑스레이 상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푸이안 머리에 길이 4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이물질이. 놀란 의사는요, 바로 푸이안의 머리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귀 뒤쪽부터 다 살펴보는데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는 뭔가 있다는데, 그럼 이 머릿속에 있는 건 뭐지? 당시에 엑스레이가 한 평면만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돼야 뭐 수술을 하든지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CT를 또 찍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잡이만 빠진 칼날이. 아니, 이 칼날이 푸이안 머리에서 아래턱 부근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유튜브 심의상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이걸 보자마자 의사들 다 비상이 걸렸었대요. 와, 내가 의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 더 기가 막힌 건 푸이안 본인도 놀란 거예요. 머리에 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푸이안 머리에 상처 하나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본인도 몰라. 의사 선생님, 이게 왜 제 머리에 들어있죠? 어떻게 알아? 푸이안을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진짜 혈관, 신경, 기타 조직이 촘촘하게 밀집돼 있잖아요. 진짜 손 하나 까딱 잘못 건드려도 사람이 마비가 오거나 죽거나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곳인데, 이 칼은요, 그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피해갔습니다. 혈관 하나라도 이 칼날에 잘려 나갔다거나 닿기라도 했다면 그는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머리에 칼날이 박힌 상태로 5년 이상을 살다가 왔으니까 정말 대박인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칼날은 언제 어떻게 들어간 걸까? 이 푸이안이 얘기를 하는 게 2006년 이때 푸이안이 스쿠터로 택시처럼 사람 태워주고 돈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9월 21일 평소처럼 한 남자를 태운 거예요. 이 남자가 가달라고 한 곳은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이동 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칼을 꺼내더니 푸이안을 납치하려고. 당연히 놀란 푸이안 저항했죠.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푸이안의 머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이게 머리를 찔렀다기보단 이 칼이요, 그의 귀 쪽으로, 귓구멍 쪽으로 들어가면서 옆에 이제 이 화면처럼 손잡이만 빠지고 귓구멍을 통해서 칼날만 쏙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또 대박인 게 바로 쓰러진 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이런 것도 모르고 이놈을 피해 도망가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바로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뒤를 보니 그 손님, 나쁜 놈이 더 안 따라오고 자기 스쿠터를 타고 도망갔다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110,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그저 기억하는 건 직전까지 귀가 너무 아팠다는 거.
깨어났을 때 그가 느낀 건 또 귀가 아프다는 것뿐. 그리고 자기가 듣기론 구조대가 왔을 때 온몸이 다 피었대요. 몸에서 나온 게 아닌 입으로 이제 다 토해낸 피였다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금 귀를 통해서 칼날이 들어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귀 멀쩡했다고 합니다. 약간 경미한 상처만 있었을 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 늘 귓구멍, 이 귀 안이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귀가 아프니 머리도 아프고, 입이 틀어지고, 입을 조금만 벌려도 아프고, 귀를 통해 들어갔으니까 머리 아래쪽에 또 칼날이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 입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지역 의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 누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육안으로 봤을 땐 귀 멀쩡하거든. 귀가요 그냥 네 반을 꼬매고 끝났대요. 의사 말로는 칼은 귀로 들어갔지만 칼 몸통 가운데 일부가 편도선 뒤쪽을 지나갔다고. 그래서 의사가 그의 입 안을 봐도 칼을 보지 못했던 이유라고. 그리고 이 악취는 칼날이 이제 점점 녹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칼날이 울퉁불퉁하죠. 녹슨 칼에 소화액과 침이 섞이면서 이제 푸이한 입에서 막 썩은 악취가 났던 거예요. 이 모든 게 확인된 후에 와이프나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무엇보다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귀를 통해 칼이 들어갈 수가 있으며, 아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귓구멍이 작잖아요. 어떻게 4cm 꼬매는 걸로 그냥 그렇게 끝날 정도로 아무 상처가 없을 수가 있는지 진짜 믿기 힘들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옆에가 제가 띄워드리는 이 모든 사진들이 실제 방송으로 보도된 자료를 캡처한 거예요.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 그리고 심한 두통 이런 게 없었다면 그는 계속 머리에 칼을 박은 채 살아갔겠죠. 사실 이게 확인되자마자 그는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거 칼 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이제 칼이 찔렸는데 오히려 그걸 빼버리면 더 많은 피가 나오면서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칼 맞으면 그 칼을 빼지 말고 꼭꼭 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칼을 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술을 안 하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들이 그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머리에 박힌 칼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어떠한 혈관이나 신경도 끊어지지 않고 버텨왔지만 칼이 지금 계속 내려가는 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운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지금 칼의 위치와 턱 쪽에 이제 동맥이 너무 가깝다. 칼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동맥 끊어진다. 그때가 되면 정말 늦어버린다. 이래나 저래나 칼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이 말에 흔들린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다고 하니까 동맥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는데 의사들은요, 머리를 절개하는 게 아닌 이 턱 부분이 좀 더 가깝다고 턱에서 칼을 빼내자고 의견을 모으고요. 수술에만 몇 명 의사들이 붙어서 대수술을 하는데 다행히도 수술 성공합니다. 수술 후에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움직이고요. 두통도 사라지고 현기증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입에 악취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진짜 수술 끝나자마자 푸이하니 나 살아있는 거 맞냐고. 와,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머리에 칼이 박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귀로 칼이 박혔잖아요. 본인도 모를 정도로 귀로 칼이 들어갔는데
귀는 멀쩡하고 아무 신경도 안 건드리면서 무려 4, 5년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대박이에요. 제가 이 사건의 영상 자료도 많아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유튜브 심의 때문에 이 정도가 최선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를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